안녕하세요.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오늘은 12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아이들의 응용 버전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사실은 동사편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언급을 드렸을 텐데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공의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을 처리하는 방식이 영어와 우리말이 달랐어요. 우리말은 굉장히 여기 있는 서술어가 완벽하게 모든 상황에 다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서술어만 알면은 웬만한 표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꺼냈어요. 그러면은 나 꺼냈어요. 책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나 넘어졌어요. 그다음에 내가 차를 탔어요. 그러면은 나 탔어요. 차를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 있는 서술어 글씨만 알면은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영어는 주인공의 행동부터 이제 나열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내가 이 원리는 알고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서술어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결국은 단어의 문제였구나 하는 잘못된 귀결에 도달을 하게 돼요. 이거는 단어를 안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 동사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동작의 모양새를 바꿀 때는 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찧었어요를 알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발상 자체를 알아야 됐죠. 그 발상이 영어와 우리말이 이 서술어 처리하는 감각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술어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우리는 알아서 그냥 모든 경우에 각각 다른 서술어가 발달해 있는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직접 자기가 돌아다니고 이동을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주인공이 어떤 대상을 힘을 가해서 이 대상의 위치, 즉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태, 그 다음에 얘한테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구별을 둬요. 특히나 마지막에 나오는 얘가 이 동작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이 발상 전체에서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빼놓고요. 이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을 해왔죠. 자, 주인공이 직접 이동을 할 때 움직였다는 표시로 get만 쓰고요. 뭐 내가 학교에 갑니다. I get to school.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갑니다. I get up. 내가 내려갑니다. I get down.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갑니다. I get in. 내가 나갑니다. I get out.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앞선 시간부터 get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작업이 이 마지막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었어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를 첫 시간부터 영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부 다 뛰쳐나가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쌓아왔던 게 결국은 이렇게 만나는 거를 조금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색하고 낯선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내가 알고 있는 서술어가 이 발상을 쓰는구나를 계속 많은 상황을 익히셔야 되고 그걸 이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사편에서 예를 어느 정도 들을 거고요. 예를 좀 더 심화해서 다양한 예들을 보는 게 심화편에서 더 많은 사례들을 다루면서 몸에 더 익히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부분 계속 해볼게요. 우리말의 특징은 여기 있는 대상이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알아서 서술어가 다 달라지는데 영어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대상을 옮기는 걸로 표현을 했죠. 내가 책을 꺼냈어요. I got the book out.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넣었어요. I got the book in. 내가 글을 내보냈어요. I got him out. 그 다음에 내가 글을 들여보냈어요. I got him in. 지금 보면 제 서술어 달라지죠. 우리말의 서술어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자, 사물은 그냥 대표적으로 귀찮으니까 the book과 힘만 이렇게 계속 가지고 연습을 할게요. 자, 내가 글을 눕혔어요. I got him down.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내려놨어요. I got the book down.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일으켜 세웠어요. I got him up.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들어 올렸어요. I got the book up.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책을 학교에 갖다 줬어요. 그러면 I got the book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은 I got him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 그리고 사실상 동사편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원리에서 여기 있는 팔자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우리말 서술어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많이 했었죠. 여기 팔 동작에 별다른 특징이 없으면 get이나 이걸 기본적으로 썼고, 이때 구체적인 모양새를 알면은 그걸 바꿔서 충분히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갑니다 할 때 별거 없으면 I get to school 이렇게 했고, 내가 차를 몰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I drive to school. 그 다음에 내가 걸어서 가요 I walk to school. 걔랑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책을 그냥 들어올렸어요. I got the book up이죠. 근데 책을 집어들었어요. 이런 서술어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말은 집어들었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집어들려면 나의 동작은 뭐예요? 일단 집으면 되죠. 내가 집는 게 pick이죠. 그래서 I picked the book up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번에는요, 내가 당근을 뽑는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당근 뽑는 상황, 내가 당근을 뽑았어 이러면 되게 난감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내가 사물의 대상의 위치를 움직이는 서술어 같은 경우는요, 서술어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당근을 뽑으면요, 기본적으로 당근이 땅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당근이 땅 속에 있다가 내가 뽑아 올렸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이걸 쓰시든지 이걸 쓰시든지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편하신 대로 쓰세요. 자, 그리고 당근의 위치는 이렇게 바꿔주는데, 내가 당근을 뽑을 때 내가 실제로 하는 동작은 뭐예요? 네, 당기는 거죠. 네, 당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뭐 뽑는다라는 서술어가 알아서 이렇게 발달해 있어서 얘가 낯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동작은 당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I pull the 당근, carrot.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방향은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up을 쓰시든지 out을 쓰시든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런 표현이 낯선 이유가, 우리말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뽑았어 라는 I가 그냥 알아서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풀 하면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풀 동사는 진짜 뭔가를 당기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 할 때만 생각이 나요? 문을 당길 때, 그때 말고는 쟤를 잘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뽑았다 같은 서술어를 만들었을 때도 얘네들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 요거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당근을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감자를 캐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감자인데, 감자는 애초에 땅속에 있었으니까 얘는 이제 아웃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감자 캘 때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세요? 땅을 파는 거죠. 감자 캔다는 동작이 알고 보면은 땅을 파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동작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dig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 동사를 모르시면은 그냥 I got the potato out만 하셔도, 감자를 꺼냈습니다, 감자 캤습니다,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이 캐는 느낌을 좀 더 살려주려고 dig 동사를, 나의 모양새를 살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얘 과거꼴은 dug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리면 I dug the potato ou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좀 전에 당근도 뽑아봤고 감자도 캐봤는데 좀 다른 애를 한번 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쑥을 캤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쑥 캐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쑥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요, 감자는 땅속에 있었으니까 아웃이라는 표현이 가능했는데, 쑥은 확실히 땅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웃을 쓸 수가 없어요. 애초에 얘가 가능한 표현은 이제 쑥을 캐 올렸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up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 쑥 캘 때 똑같이 땅을 파는 거죠. 캔다는 의미가 결국 땅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I dug 쑥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혹시 이런 표현도 쓰죠. 내가 쑥을 뜯었어요 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 뜯는다는 표현, 이 엄청난 서술어가 알고 보니까 뜯으려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네, 당기면 되죠. 나는 당기면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쑥을 뜯었어요 하고 싶으면 I pulled 쑥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 것까지는 이 강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말에 이런 서술어가 얘도 알고 보니까 이런 원리를 쓰는구나는 실제로 한번 겪어보셔야지 아세요.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상황에서 미국 애들이 쓰는 거를 이런 패턴을 쓰는 걸 보면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 쑥을 뜯는다는 개념도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지 이 감각은 채워지세요. 그걸 위해서 자꾸 이제 영어 동화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걔네들만 또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 게 나중에 영어식 사고 심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표현으로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내가 그를 도와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게끔 도와줬어요. 이런 표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 표현의 직역된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하고 낯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애가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는 걸 도와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helped hi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그를 그냥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I got him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를 들어 내가 차로 얘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러면 한국 사람들의 발상에서는 데려다 주다라는 서술어가 중요하고 차로만 끝에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by car 이걸 끝에 붙이려는 게 굉장히 그런 습관이 강한데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일단 데려다 주는 내내 자기가 실제로 하는 동작은 뭐예요? 차로 데려다 주는 동안에 자기는 실제로는 그냥 운전만 하고 있지 뭐 데려다 준다고 특별히 뭐 얘를 챙겨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쵸? 자기가 실제로 데려다 주는 동안에 하는 일이 운전이니까 그러면 운전해서 얘를 데려다 주면 돼요. 그러면은 I drove him to the subway station. 여기가 만약에 그 subway station이면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실만 하시죠?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발상 계속 응용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서술어들 저도 여기 이러한데도 쓸 수 있구나를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조금씩 감각이 오시면은 나중에 책이나 미드를 보시면서 이런 서술어도 이 발상을 쓰는구나. 그냥 한 번씩 느껴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어떤 대상을 움직일 때 서술어는 이렇게 씁니다 할 때, 우리 배웠던 전치사 중에 의도적으로 빼먹고 있는 게 지금 on이랑 off인데, 얘네들은 한국인들의 서술어 감각에서는 굉장히 더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연습을, 일부러 주제를 따로 잡았어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내가 단추를 달았어. 예를 들어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나 단추 달아야 돼. 달았어라는 서술어. 그러면은 우리말의 원래 사고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달았어 단추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달았어라는 서술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뭐 달든지 어떻든지 달다의 본질이 떨어진 단추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붙는 게 원래 전치사 뭐였어요? on이었죠. 그래서 얘만 붙이면 돼요. 그럼 내가 단추를 달았어요. 그러면 I got the 단추는 버튼이고요. I got the button o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단추를 단다는 게 그냥 붙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단추 달면 당연히 바느질해서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내가 단추를 본드로 붙일 수도 있고요. 애기들 그 어릴 적에 뭐 공작 시간에 보면은 눈같이 생긴 단추 본드로 막 붙이죠. 단추를 본드로 붙일 수도 있고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고 붙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우리 말에 달달하는 느낌에 어울리게 붙이는 방법은 바느질을 해서 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바느질을 해서 붙입니다. 그게 우리말에 달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 서술어도 단추를 달다라는 서술어가 알고 보니까 바느질을 해서 붙이는 걸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I saw the button on 이렇게 쓰지 않고 I saw on 얘를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on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다 가능해요. 업 다운이나 인 아웃 온 오프는 전부 다 가능하고요. to는 원래 사용할 때 to 다음에 어떤 장소를 항상 붙여서 쓰기 때문에 얘는 이 형태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네들을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 앞에 두 개 붙여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어 동사라고 공부를 해왔는데 이런 형태가 아마도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요. 두 개를 더해서 읽으시면 돼요. 바느질 해서 붙입니다. 뭐를요? 단추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굳이 이 패턴보다는 이 패턴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원래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사용을 못하는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해요. 하나는요, 이 뒤에 있는 애가 단추 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들을 뭐라고 해요? 대명사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끝에 붙일 수가 없어요. 이 형태를 쓸 수가 없어요. 걔는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I saw it on 이렇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챙겨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업다운이나 오프나 이런 거 다음에 어떤 단어를 붙이면 무엇을 따라서나 뭐 원래 붙어 있던 자리 이렇게 어떤 단어를 바로 붙이면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을 때는 온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더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I saw the button on the shirt. 셔츠에 단추를 달았어요. 이렇게 뒤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영어란 언어는 원래 앞에서부터 뒤로 덧붙여서 나가는 언어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런 예외 사항이 두 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쓰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패턴을 쓰지 마시고요.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 위에 있는 패턴을 쓰시고 다른 사람이 원어민들이 실제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쓰면은 걔는 아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두 개를 이해해가지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가끔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이런 문장이 있어요. 바람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 문장의 주어를 대부분 뭘로 생각해요? 자, 바람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들 때 지붕이 날아갔어요. 네. 바람 이런 식으로 쓰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은 뭔가 수동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붕 날아갔어요. was flown by the wind.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붕은 the roof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 문장을 쓰셔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사실 이 같은 상황에 영어권 아이들이 쓰는 그 주어가 좀 우리랑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살아있지 않은 애가 뭔가 행동을 하게끔 주어를 잡는 걸 굉장히 어색해해요. 근데 여기서 영어권 아이들이 쓰는 굉장히 쉬운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바람이 지붕을 가져갔어요. 아니면 바람이 지붕을 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바람은 살아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뭘 가져간다든지 뗀다든지 이런 동작을 쓰는 게 우리는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걔네들이 쓰는 걸 보고 따라서 뺏겼을 줄만 알고 그냥 이해할 줄만 알아도 굉장히 엄청난 거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우리가 영작을 처음부터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장이어서 그냥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바람이 일단 지붕의 상태를 바꿔버렸죠. 얘는 온오프 같은 경우는 위치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붙어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도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람이 지붕을 떼버렸어요. 집에 붙어있는 지붕을 떼버렸다고 표현을 해서 The wind got the roof off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바람이 뗄 때의 얘 동작은 불어서 떼는 거니까 보통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blow 대신에 The wind blew the roof off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아까
이 패턴을 쓰면 on이나 off나 이런 단어들 뒤에 어떤 단어를 덧붙여서 원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자, off 다음에 원래 붙어있던 자리를 쓰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이 원래는 지붕에 집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얘를 불어서 지붕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 그게 바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이 표현이야.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얘네들 사실 문장 자체는 수동태를 쓰는 것보단 얘가 훨씬 더 쉬워요. 주어만 잘 잡을 줄 알면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비슷한 상황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바람에 나뭇잎이 나무에서 다 떨어졌어요. 이 상황도 다시 바람이 불어서 여기 붙어있던 나뭇잎들을 다 떼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 wind blew the leaves. 여러 개를 해볼까요? 나뭇잎들을 다 떼버렸어요. 그럼 off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무에 붙어있던 거 하고 싶으면 of the tree.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 패턴이 이렇게만 보이면은 저거 신기하긴 한데 과연 나는 언제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일상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레오 쿠키 좋아하시나요? 그 까만 거 사이에 이렇게 하얀 크림 있는 거. 그 쿠키 이렇게 먹을 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굳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얀색 크림만 싹싹 핥아 먹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하게 음식 먹는 취향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애기들 보면요. 한 4살 전후의 애기들한테 한쪽 면에 초콜릿 발라져 있는 예를 들어 다이제 비스킷 같은 그런 과자를 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애기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물고 다니면서 입 주변에 초콜릿 다 묻히면서 초콜릿만 막 이렇게 빨아먹고 과자는 눅눅하게 축축해져요. 그 상태가 되면은 나중에 과자는 버리고 초콜릿만 다 핥아먹는 그렇게 먹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 패턴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내가 오레오 쿠키를 이제 쿠키에서 크림만 핥아 먹는 상황이에요. 자, 내가 실제로 하는 거는 입 끝으로 이렇게 혀 끝으로 핥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I lick 이거 혀 끝에 닿는 게 오레오 쿠키의 쿠키 부분이에요? 크림 부분이에요? 크림이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lick the cream. 그 다음에 원래 붙어있던 데가 크림이 원래 붙어있던 데가 어디예요? 쿠키죠. 네, 쿠키에서 이 부분 from이나 이런 거 번역하지 않고요. 원래 묻어있던 자리에 of the 쿠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발상이죠. 자, 애기들이 그 쿠키에서 초콜릿만 핥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I로 해볼게요. I lick the chocolate of the cooki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오레오 쿠키나 그 초콜릿을 저렇게 먹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자, 여러분 떠먹는 요거트들 좋아하시나요? 네. 내 돈 주고 잘 안 사 먹을 수 있어도 뷔페 같은데 이렇게 후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집어오죠. 자, 그 떠먹는 요거트 보면은 항상 뚜껑이 문제죠. 뚜껑에 요거트가 묻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네, 주변의 눈치를 살짝 보지 않나요? 네, 주변의 눈치를 봐서 그냥 아무도 없으면은 싹싹 핥아먹고 이렇게 누구 있으면 숟가락으로 싹싹 이렇게 먹는데 그 장면 아무도 없을 때 숟가락 없이 그냥 뚜껑에 묻은 요거트만 싹싹 핥아먹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뚜껑에 묻은 요거트만 싹싹 핥아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licked 내 혀 끝에 닿는 건 요거트예요? 아니면 요거트 뚜껑이에요? 요거트죠. 네, 뚜껑을 핥아먹진 않아요. 요거트니까 I lick the 요 부분에 혀 끝에 이게 혀잖아요. 네, 혀예요, 혀. 네, 이 끝에 바로 붙는 애를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I lick the yogurt. 그 다음에 원래 묻어있던 데가 of the 뚜껑이죠. 뚜껑은 영어로 lid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 부분 특히나 마지막에 지금 배우고 있는 get에 응용되는 버전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때쯤 되시면 이제 영어 동화를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되세요. 영어 동화는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요. 특히나 전래 동화 같은 거 직역한 그런 동화들 많이 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정말 일상적인 아이들이 그 일상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 리더스 미국 초등학교 레벨
레벨 2 정도의 책들을 요 원리들이 활용된 것들만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영어 감각이 크게 느세요. 자, 그 부분을 조금 개별적으로 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영어식 사고 동사편에서 다뤄드리고 싶어 하는 그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미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에는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또 스스로 생각 안 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동사 have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 좀 집중해서 훈련을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